자, 이번 시간 ITQ 파워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표지 그림 파워포인트 파일이죠. PPTX가. 그래서 여기 PPTX를 확장자라고 하는데요. 이 확장자만 봐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파일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하면 최근 항목에 파일명이 나오죠. 이 파일명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는 저장했느냐면은 바탕화면에 저장했죠. 그래서 여기에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면 표지 그림 파워포인트 파일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열기 눌러주시면 지난 시간에 바로 1번 슬라이드인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할 내용이 2번 슬라이드의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목차 슬라이드고요. 3번 슬라이드가 1번 여기 나와 있는 슬리퍼노믹스, 4번이 벌면증 유형과 숙면 유도 제품, 5번이 수면장애 환자 1인당 진료비, 6번이 수면장애 원인과 부작용 이렇게 해서 1번 표지 디자인, 2번 목차 슬라이드, 나머지는 목차에 나와 있는 4개의 슬라이드를 총해서 6개의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목차 슬라이드는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앞으로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무엇을 설명할 건지 이거를 미리 정보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도 항상 뭐가 있어요? 목차가 있죠. 그래서 목차 내용을 쭉 훑어보고 이게 내가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는데 목차가 없다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차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성은 없고 그 중에서 나는 수면장애 환자 1인당 진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는 이거를 좀 파악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바로 그 부분으로 가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꼭 목차는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꾸밀 때에도 꼭 목차는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목차 넣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2번 내용 넣습니다. 목차 슬라이드. 항상 들어오면 지금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제목을 안 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오면은 클릭하시고 자, 목차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미 어디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여기에 대한 제목 글꼴에 대한 걸 다 지정했죠. 굴림 40포인트 흰색으로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별도로 글꼴을 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차라고 제목을 넣었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 세트 하나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도형 2개 가지고 이 도형을 넣고요. 번호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 상자로 이 내용을 넣어서 한 세트를 만든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세트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서 그 변경해서 하이퍼링크 넣는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딱 세트 하나 만드는 거 이번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앞에 올라와 있잖아요.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조합해서 목차 하나의 세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도형이 뭔지
꺾어져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물론 홈 탭에도 도형이 있습니다. 그리기에. 근데 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 꺾어질 수 있는 내용을 잘 찾아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이거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인데 위로 굽어 있는 화살표야. 예, 한쪽은 반듯하고 여기 양쪽 다 이렇게 그냥 반듯한 게 있으면 찾아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드셔야 돼요. 직접. 자,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 위로 굽음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이거 클릭해 주시고, 자, 위치가 한 여기 정도부터 여기 들어가 있는 끝부분 이 정도. 자, 여기는 공백 이 정도.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이렇게 굵기도 좀 이렇게 해주고. 자,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방향키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 이 화살표를 펼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먼저 무엇을 하냐면 위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와 같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로 위까지, 윗선까지 딱 올려주셔 버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가 이제는 합쳐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 너비 또는 높이 조정할 때, 높이 조정이죠. 요걸로 이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걸로 조정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줄여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내용이 뭐 얼추 비슷하죠. 꼭 똑같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색상을 넣어야 되는데요. 시험장에 가시면 이 색상이 흑백이에요. 여기서 회색 계열 연하고 여기는 진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색상은 별도로 여기에다가 지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상은 알아서 임의로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 연하고 진하고 한 것만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클릭하시고요. 이제 뭘 해야 하느냐면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여기가 테두리가 없어요. 도형, 선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도형이 선이 없고 색상도 넣어야 되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이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자, 그래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꼭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형 윤곽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도형 선 없음 처리하는 곳인데요.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여기다 갖다만 대도 벌써 그림에 선이 없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가는 것 같으면 여기서 약간 이렇게 키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또 굵은가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주면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육각형을 넣어주면 돼요. 육각형 넣을 때는 꼭 끝에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그냥 겹쳐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삽입 눌러주시고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가셔서 육각형은 기본 도형에 있어요. 여기에 육각형 나와 있죠.
이거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이 정도 위치, 그죠? 이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육각형 아래 선 겹치는 건 그냥 놔두시고요. 선 아래 보면은 옆에 뒤에 있는 도형하고 빨간 선이 딱 맞아 떨어졌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래 선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요 크기 적당하게 해주시고, 근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글씨를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글씨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하는데 글꼴 도둠 24포인트인데 흰색도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홈 탭 눌러서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 눌러서 여기 글씨를 뭘로 한다고요? 글꼴 부분을 도둠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고 크기가 24포인트 엔터 쳐주시고요. 색상이 흰색이죠. 흰색 넣어주시고 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도 끝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주면 되느냐면은 요거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 저기 안 했죠? 도형 선없음 여기 클릭하시고 선없음을 해주셔야 돼요. 도형 서식에 가서 윤곽선 없음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곽선 없게끔 해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 넣어야 되겠죠. 글씨 내용은 텍스트 상자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 삽입 메뉴 눌러보시면 물론 도형에도 있어요. 도형에 가서 보시면 여기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가로, 세로. 자, 여기서 쓰셔도 되지만 어차피 메뉴가 있으니까 삽입 눌러서 텍스트에 가서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딱 있어요. 메뉴가.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가로, 세로 이렇게 되는데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치 대략 보시고요. 높이 보시고요.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해줍니다. 이거 다른 메뉴들도 있잖아요. 요거 메뉴들도 이것을 나중에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거 가장 길게 해주시면 긴 메뉴도 수정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클릭한 상태에서 마찬가지 여기 똑같이 도둠 24포인트 해주셔야 되죠. 홈 탭 눌러서 여기에 도둠 엔터 쳐주시고 24포인트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리포노믹스 이렇게 입력해서 자, 여기 클릭해서 한번 여백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백 조금만 붙여줄게요. 자, 그래서 위로 약간만 더 이렇게 띄워주시고 왼쪽으로 여기 약간만 이렇게 옮겨서 방향키로 옮겨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를 최대한 넓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팅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이 내용 그대로 내용만 바꿔서 활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할 내용을 다 했으니까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서 자, 바탕화면에다가 우리는 계속 작업을 할 거예요. 바탕화면에다가 이제는 표지 디자인이 아니고 뭐죠? 목차죠? 목차 슬라이드니까 목차하고 이게 하나의 차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례 이렇게 해서 차례 하나 만든 거죠. 목차 차례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목차 차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다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